민두식의 손에 든 권총이 차가운 금속빛으로 번뜩였습니다. 회장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든 사람들의 호흡이 멈춘 듯 했습니다. 다 죽어버려. 민두식이 광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루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고? 민두식의 웃음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30년을 준비해서 나를 무너뜨린 네가. 백설이. 그때 민세리가 갑자기 루시아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엄마를 쏘지 마세요. 제발. 세리야, 안 돼. 루시아가 절규했습니다. 문태경이 앞으로 나서며 민두식을 노려봤습니다. 민두식, 당신이 원하는 건 나잖아. 한경수의 아들. 맞아. 민두식이 총구를 문태경에게 겨누며 외쳤습니다. 니놈부터 죽여주마. 총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복수와 증오 그리고 사랑이 뒤엉킨 채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태양을 삼킨 여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민경채는 사장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루시아가 책상 앞에 서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민경채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민경채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한테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루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민 사장. 경합을 하자는 거예요. 민경채가 책상에 손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신규 사업 발굴과 수익성 창출로 승부를 내자고요. 3개월 안에 더 큰 성과를 낸 사람이 사장 자리를 갖는 거예요. 루시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에요. 그때 민두식이 회장실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뭔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둘이 싸우나? 민경채가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경합을 하겠다고 했어요. 공정한 승부로요. 민두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경합이라. 재미있겠는데. 그가 루시아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루시아는 어떻게 생각하나? 루시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사내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민경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루시아와 정면 승부를 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조건을 정확히 하죠. 3개월 안에 신규 사업으로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사람이 승자예요. 민두식이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 좋아. 이런 게 바로 경쟁이지. 서로 물고 뜯으며 발전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복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선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민두식이 자리를 떠나자 김선재는 민경채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 경합 과정에서 루시아의 정체를 폭로할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녀가 바쁘게 움직일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민경채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확신해요. 그녀 주변을 면밀히 관찰하다 보면 반드시 허점이 나타날 겁니다. 김선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편 루시아는 사장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회사 내부가 이미 두 파벌로 나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시선에서 긴장감과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경채가 마지막으로 사장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각오하세요. 루시아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 사장. 루시아는 스텔라와 함께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여자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들 사이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경합이라. 스텔라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경채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루시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기회예요. 회사 내에서 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 스텔라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루시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 흐름에도 맞고 사회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거든요. 스텔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야.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거야? 문태경 본부장님께 도움을 청해볼 생각이에요. 그때 문태경이 라운지에 나타났습니다. 루시아가 손을 들어 그를 불렀습니다. 본부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문태경이 다가오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루시아 씨, 급히 부르시던데 무슨 일이신지요? 경합권 들으셨죠? 루시아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회사가 시끄러워졌더군요. 문태경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이기려면 본부장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루시아가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관련된 기술적 조언 말이에요. 문태경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본부장님. 루시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민세리가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루시아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셨구나. 민세리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경합 소식 들었어요. 저는 무조건 엄마 편이에요. 루시아가 민세리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세리야. 큰언니랑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민세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만 믿을게요.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루시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루시아는 자신의 방에서 미소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딸의 환한 미소를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반드시 이길게. 네 원수들을 모두 응징하고 말겠어. 루시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민두식이 자신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두식은 회장실에서 김선재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의구심이 어려 있었고 손가락으로는 책상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루시아 말이야. 민두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김선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말씀이신지요? 너무 완벽해.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하거든. 민두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낯익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김선재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셨군요. 사실 저도 그녀의 과거가 너무 불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때맞춰 나타날 수가 있지? 민두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스텔라 장의 동생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 제가 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김선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겠습니다. 민두식이 고개를 돌려 김선재를 바라봤습니다. 공 실장한테도 말해도 루시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편 모태주는 호텔에서 스텔라에게 급히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두식이 루시아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모태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스텔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김선재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감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어요. 루시아에게 당장 알려야 해. 스텔라가 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민두식은 우연히 루시아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섰습니다.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루시아가 한 장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미안해. 너무 늦어서. 루시아의 목소리는 절망과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민두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소라는 이름, 그리고 4년 전 회사에서 일어났던 사건. 설마. 민두식이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공 실장이 복도 끝에서 나타나 민두식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루시아 씨에 대한 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더욱 철저히 해. 민두식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다. 그날 밤 민두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루시아가 백설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두식은 루시아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가 있었지만 눈 속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어젯밤 잘 잤나?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민두식이 루시아에게 차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루시아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경합 준비 때문에 조금 바빴어요, 회장님. 그런데 말이야. 민두식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한경수라는 사람 알아? 루시아의 손이 순간 떨렸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누구인지요? 30년 전에 우리 회사와 거래했던 사람이야. 기술자였지. 민두식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불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요? 루시아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어. 아내랑 같이. 민두식이 루시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들 하나 남겨두고. 루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민두식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복수를 꿈꾸며 살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그때 문태경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민두식이 아쉬워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들어와. 문태경은 루시아와 눈을 마주치며 미묘한 경고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루시아 씨도 계셨군요. 마침 잘 왔네. 민두식이 다시 루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경수 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 본부장도 들어본 적 있나? 문태경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한경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상하네. 민두식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분명히 관련 있을 텐데. 루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준비할 일이 많아서. 그래, 가. 하지만 루시아. 민두식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항상 솔직한 게 좋아. 루시아가 문을 나서자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한경수 씨를 언급하신 이유가 별거 아냐.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민두식이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루시아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두식이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스텔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민경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민두식과 루시아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그녀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루시아는 복수 계획을 수정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김선재는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낡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조필두라는 이름이 바래진 채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50대 중반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조필두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조필두의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강유통법무팀의 김선재입니다. 김선재가 명함을 건네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조필두 씨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일이 있어서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김선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남기신 자료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회사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필두의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김선재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항상 중요하다고 했던 서류들이에요. 그녀가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선재는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 사진들, 그리고 각종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중에 그의 눈에 띈 것은 한경수라는 이름이 적힌 파일이었습니다. 이 한경수라는 분, 혹시 남편분과 친분이 있으셨나요? 김선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분. 조필두의 부인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그 사고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워했어요.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해야 하나. 사고라고 하시면? 교통사고요. 한경수 씨 부부가 돌아가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남편이 그때 운전을 했거든요. 김선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혹시 그 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남편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다고 했어요. 입을 다물라고. 한편 회사에서는 민경채가 기존 거래처들과의 미팅을 연달아 잡고 있었습니다. 경합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신사업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민경채가 한 거래처 대표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주연아는 카페에서 김선재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필두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그녀는 즉시 루시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김선재가 조필두 집에 다녀왔어요. 주연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루시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조사하는 것 같았어요. 김선재는 조필두의 집에서 나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경수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문태경의 진짜 정체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문태경. 아니, 한기철. 김선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하는군. 그는 즉시 민경채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만나서 얘기 드리죠. 민두식은 루시아를 회장실로 불러 커다란 서류 봉투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자애로운 미소가 있었지만 루시아는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장님? 루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정보들이야. 민두식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경합에서 이기려면 이런 것들도 알아야지. 루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저에게 주시는 이유가 내 마누라니까. 민두식이 루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고 싶어서. 하지만 루시아는 이것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두식의 행동이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루시아가 서류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세리가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루시아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세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두식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도와준다고? 네, 경합에서 엄마가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민세리가 루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큰언니와 달라요. 진짜로 저를 아껴주시거든요. 루시아가 민세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세리야. 큰언니랑은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어요. 민세리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민두식은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루시아와 민세리의 모습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민수정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의 경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둘 다 바보야. 민수정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승자는 따로 있다는 걸 모르고
그녀는 김선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변 잠깐 만날 수 있어? 저녁 늦게 민두식은 공 실장을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낮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루시아 감시 어떻게 되고 있어? 민두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공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장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스텔라도 의심스러워. 민두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둘이 무슨 관계일까?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 모든 것을 기록해둬. 전화 통화 내용, 만나는 사람들, 행동 패턴. 전부 다. 민두식은 혼자 남아 루시아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갔습니다. 오늘 서류를 준 것도 그녀의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설이라면. 민두식이 혼잣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설명이 되지. 그는 책상 서랍에서 4년 전 신문 기사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백미소의 죽음을 보도한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 어린 소녀의 얼굴이 어젯밤 루시아가 품에 안고 있던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문태경은 스텔라와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고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민두식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문태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루시아 씨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스텔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제 한경수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문태경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너의 정체도 위험해진 거야. 스텔라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각오했습니다. 문태경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중요한 건 루시아 씨를 보호하는 거예요. 스텔라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오판술 금고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봤어. 민두식을 압박할 추가 증거가 있을 거야. 어떤 종류의 증거인가요?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들이야. 스텔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민두식을 궁지에 몰 수 있어. 한편 오판술과 양말숙은 자신들의 식당에서 민강 유통의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요즘 이상하대. 양말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새 마누라한테 푹 빠졌다가 갑자기 의심한다고 하고 권력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야. 오판술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해. 자경이가 걱정돼. 지섭이랑 같이 피해보는 것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든 우리 이익은 보호해야지. 그때 양말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자경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요. 오자경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루시아 씨와 큰 신우 사이에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스텔라는 비상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가 위기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모태주한테 연락해. 스텔라가 핸드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어. 문태경은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루시아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복수보다도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문태경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겠어요. 그날 밤 스텔라는 혼자 호텔 방에서 정호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과 루시아를 도와야 하는 동맹의 의무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호세야, 엄마가 또 다른 복수를 도와주고 있구나. 스텔라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해. 민두식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4년 전 백미소 사건부터 백설이의 실종까지 모든 기록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민두식이 혼잣말했습니다. 백설이와 루시아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니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김선재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민두식이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루시아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선재가 두꺼운 봉투를 민두식에게 건넸습니다.
미국 체류 기록부터 스텔라 장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조작된 것 같습니다. 민두식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역시 그랬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김선재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민두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큰 함정을 준비해야지. 완벽하게 끝장낼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처리하는 건 어떨까요? 김선재가 제안했습니다. 루시아를 제거하고 나서. 안 돼. 민두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할 거야.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얼마나 나를 속였는지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한편 루시아는 자신의 방에서 민두식의 변화된 태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공 실장이 루시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민두식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도 스텔라 장과 2시간 동안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문태경 본부장과도 자주 만나고 있어요. 문태경. 민두식이 그 이름을 음미하듯 말했습니다. 그놈도 수상해. 저녁 식사 시간 민두식은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루시아 경합 준비는 잘 되어가나? 민두식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루시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두식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생각하고 있어. 식탁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민경채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해서. 민두식이 루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루시아에게 큰 유산을 남겨주고 싶거든. 루시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진심인지 함정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이른 생각 아니세요, 아버지? 민지섭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지. 민두식의 미소가 의미심장했습니다. 루시아, 어떻게 생각해? 회장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루시아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두식은 김선재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완벽한 함정을 만들어라. 다음 날 아침 민두식은 전체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장실에는 민경채, 민수정, 민지섭, 민세리, 그리고 루시아가 모여 있었습니다. 민두식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모두 앉아. 민두식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갔습니다. 루시아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해. 민두식이 책상 위의 파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거짓말쟁이가 있어. 민경채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루시아. 민두식이 루시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백설이.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루시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회장님. 루시아가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발뺌하려고. 민두식이 책상을 쾅 치며 일어났습니다. 4년 전 내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여자가 바로 너야. 민경채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야. 민두식이 계속해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독살하려고 했어. 매일 밤 보약에 독을 타서 먹였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민세리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루시아 엄마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 민두식이 서류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야. 내 몸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 루시아는 마침내 가면을 벗을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루시아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백설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죽인 내 딸 백미소의 엄마예요. 민경채가 뒤로 물러서며 공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 내가 왜 독을 탔을까요?
루시아가 민두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딸을 어떻게 죽였는지 기억나세요? 민세리가 눈물을 흘리며 루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저를 속인 거예요? 세리야. 루시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너만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거짓말쟁이. 민세리가 루시아에게 등을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민두식이 내부 전화기를 들어 경비실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을 불러. 사기범과 살인미수범을 신고할 거야. 회사 전체가 이 소식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루시아가 백설이라는 충격적인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끝났어. 민경채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계획이 무산된 거예요. 하지만 루시아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는 여전히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찰들이 회장실로 들어오자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문태경이 갑자기 회장실에 나타나며 소리쳤습니다. 증거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체포할 순 없습니다. 민두식이 문태경을 노려봤습니다. 문 본부장도 한패인가? 저는 그냥 법적 절차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문태경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루시아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스텔라가 호텔에서 긴급히 달려왔습니다. 잠깐. 스텔라가 회장실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내가 그녀의 변호사야. 스텔라 장까지. 민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한통속이었군. 모태주는 호텔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스텔라의 연락을 받고 급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회사 건물 주변에서 루시아의 탈출 경로를 확보하려 했지만 경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모태주가 급히 전화했습니다. 루시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체포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세요. 루시아가 USB를 경찰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게 뭔데? 민두식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0년 전 진실이에요. 루시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한경수 부부 살인 사건의 진실 말이에요. 문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경찰관이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화면에 조필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죽기 전에 녹화한 증언 영상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조필두입니다. 30년 전 한경수 부부 교통사고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속 조필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두식이 저에게 돈을 주고 한경수 부부를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기술을 빼앗기 위해서요. 회장실이 정적에 쌓였습니다. 민두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민두식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라고요? 루시아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판술 금고에서 나온 계약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스텔라가 두 번째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함께 보세요. 화면에는 한경수와 민두식 사이의 기술 이전 계약서와 자금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필두에게 입금된 거액의 돈까지. 민경채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나는. 민두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이제는 민두식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모든 관련자들을 조사해야겠습니다. 루시아는 마침내 30년간 숨겨졌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증거 영상이 재생되자 회장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민두식은 당황한 채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이런 걸 만들었어? 민두식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루시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조필두 씨가 왜 죽었을까요? 누가 그를 죽였을까요? 뭔 소리야? 민두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만호 경사를 통해 조필두 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건 당신이에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증인을 제거하려고요. 경찰관이 민두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단 서에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잠깐. 김선재가 급히 나섰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예요. 루시아가 민 회장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든 각본이라고요. 문태경이 김선재를 노려봤습니다. 김선재 씨야말로 공범 아닌가요? 비자금 조성과 증거 조작에 관여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김선재가 발끈했습니다. 내가 증명해드리죠. 문태경이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선재의 차명 계좌 내역이에요. 조필두 살해 사주 자금이 여기서 나갔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문태경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한기철입니다. 한경수의 아들이에요. 회장실에 충격의 파장이 일었습니다. 민경채가 입을 벌린 채 문태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기다려왔어요. 문태경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두식, 당신이 제 부모님을 죽인 진짜 이유를 말해보세요. 민두식이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기철. 그 꼬마가. 기억나시죠? 문태경이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술을 탐내서 살인을 사주한 거 말이에요. 김선재가 상황을 반전시키려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저들이 꾸민 일이라고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민두식 씨와 김선재 씨, 일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안 돼. 민두식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루시아가 민두식 앞에 섰습니다. 이제 당신도 내 딸 미소처럼 절망을 느껴보세요.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 어떤지. 민경채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경채야. 민두식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탐욕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예요. 드디어 30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론이 급격히 뒤바뀌면서 민두식은 궁지에 몰렸지만 끝까지 저항하며 발악했습니다. 경찰에게 연행되기 직전 그는 마지막 수를 부리기로 했습니다. 다 죽어버려. 민두식이 갑자기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들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회장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총을 겨누며 민두식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외쳤습니다. 물러서. 다 물러서. 민두식이 권총을 이리저리 겨누며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이 서로를 지키려 했고 민경채는 공포에 질린 채 벽에 등을 댔습니다. 그때 민세리가 갑자기 루시아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엄마를 쏘지 마세요. 민세리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세리야, 위험해. 루시아가 민세리를 자신의 뒤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래, 다 내 탓이야. 민두식이 광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문태경이 민두식의 주의를 끌기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두식, 당신이 원하는 건 나잖아. 한경수의 아들인 나 말이야. 맞아. 네 놈부터 죽여주마. 민두식이 총구를 문태경에게 겨누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루시아가 민세리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루시아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민세리가 절규하며 루시아에게 달려갔습니다. 문태경이 그 틈을 타서 민두식에게 몸을 날려 권총을 떨어뜨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즉시 민두식을 제압했습니다. 루시아 씨, 정신 차려요. 문태경이 피를 흘리는 루시아를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저를 구하려고? 민세리가 루시아의 손을 꽉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제가 엄마를 배신했는데. 루시아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민세리의 뺨을 만졌습니다. 너는 내 딸이니까. 엄마. 민세리가 처음으로 진정한 모성애를 느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구급차가 도착했고 루시아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민두식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이제 끝났어. 문태경이 민세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루시아 씨도 괜찮을 거야. 민경채는 한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죄악과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그녀는 깊은 회개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루시아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민세리는 병실을 떠나지 않고 루시아를 돌봤습니다.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민세리가 루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진짜 엄마 같아요.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뜻하지 않게 또 다른 딸을 얻게 된 것입니다. 6개월 후 법정에서 민두식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살인 사주, 증거인멸,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루시아는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법정에 서서 마지막 의견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제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루시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무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사과라고 생각해요. 민경채도 증인석에 서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죄에 가담했습니다. 백미소양의 죽음에 대해서도 책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루시아는 민강 유통의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회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불법적인 관행들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문태경이 루시아와 함께 회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본부장님. 루시아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이제 태경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문태경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물론이죠, 루시아 씨. 두 사람은 30년간의 복수 여정을 끝내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가며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민세리는 루시아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저도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세리야, 너도 내게는 정말 소중한 딸이야. 루시아가 민세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민경채는 회사를 떠나 사회봉사 활동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죄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루시아가 민경채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몇 달 후 루시아는 백미소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미소와 비슷한 나이의 소외계층 아이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재단 설립식에서 루시아는 미소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너의 뜻을 이어갈게.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문태경이 그녀의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미소도 천국에서 기뻐할 거예요. 민세리도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엄마, 저도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요. 엄마처럼 진짜 사랑을 주고 싶어요. 그래, 우리 함께 해보자. 루시아가 민세리와 문태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세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찾은 진정한 가족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루시아는 마침내 딸 미소에게 당당히 얼굴을 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해냈어. 이제 정말 평안히 쉬어도 돼.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와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긴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용서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사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